화양영화 제7편 무쇠소녀단.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화양영화인 예능 프로그램 무쇠소녀단은 2024년 9월 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16일에 종영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피땀 눈물 철인 3종 도전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여성 연예인 4명이 약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철인 3종 경기를 훈련해서 직접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글이 PD가 연출을 맡았고 배우 진서연 씨, 유희 씨, 설이나 씨, 박주현 씨가 나왔으며 코치로는 김동현 씨와 허민호 씨가 출연했습니다. 네, 일단 이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끝난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화간의 내용을 가감없이 감상에 사용할 거라 자주 얘기할 거라서 아직 안 보신 분은 스포일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스포일러라는 게 이분들이 해냈다 못 해냈다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정에 대한 맞아요. 뭐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토요일 10화 마지막 화를 생방으로 보고 11월 16일에 그쵸. 나온 화를 10화를 생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시 1화를 재방으로 봤어요. 그래서 방송으로는 사실 10주 나온 거잖아요. 2달 좀 넘게 나온 건데 사실 거기에 담아내지 못한 선수들의 노력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화를 보고 다시 1화를 보니까 그게 진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의 변화도 있고 뭔가 초반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진서연 씨 말대로 1화에서 진서연 씨가 이제 잘 담아달라. 이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샤방샤방 이쁘게 입고 온 모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운동하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10화가 사실 꽉 차게 운동하는 모습이 담긴 프로였고 마지막 화 11화인가? 10화인가 11화인가가 내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렇게 긴 방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 철인 3종에 도전해서 끝을 내는 모습까지 이제 꽉 차게 담긴 방송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사실 어떤 여성 중심 예능과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흥하고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인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그렸다는 게 사실 되게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인 3종은 뭔진 잘 모르지만 일반인이 딱 듣기에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철인이니까 그런 도전 일단 목표인데 3개니까 철인 3종? 뭔지 모르지만 3개의 종목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리고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이왕 시작한 거 진짜 도전까지 가야 그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도 1화를 봤고 만약에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들이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걸까라는 어떤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고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여성 연예인들이 운동하는 프로가 은근 몇 개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몇 년째 방영 중인 골 때리는 그녀들 외에도 송은이 씨나 허니제이 씨가 나왔던 마녀체력 농구부가 있었고 홍수아 씨와 신봉선 씨 등이 출연했던 내일은 위닝샷 같은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골 때리는 그녀들 외에는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골 때리는 그녀들은 사실 꽤 장수 방송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풋살을 하는 여성들이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잘 되는 프로가 있고 조금 덜 빛을 본 프로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녀체력 농구부랑 내일은 위닝샷을 오래 보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는 결정적으로는 남성 출연진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나 무쇠소녀단에도 남성이 나오지만 개입하는 범위를 봤을 때는 비율에 좀 참아줄 수 있느냐 아니냐 정도가 큰 것 같고 남성 출연진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차이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결국 마녀체력 농구부나 내일은 위닝샷을 오래 못 본 거 아닐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전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무쇠소녀단도 처음 나왔을 때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사실 일단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배우 4명이라서 전문 체육인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성인 여성 출연진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소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제 안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인 3종 경기라는 종목이 물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고 이제 축구나 농구 혹은 테니스처럼 일상적인 운동, 그러니까 자주 듣는 운동, 내 주변 사람이 하나 정도는 하는 운동이 아니어서 대중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낯설어서 마음의 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여성 스포츠 예능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내 이름 위닝샷이나 마녀체력 농구부도 그렇게 보기는 시작했지. 끝까지 못 봤을 뿐이지. 근데 첫 방송에서 바로 출연진들이 수영을 못한다, 자전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철인 3종이 수영, 자전거, 달리기를 그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고백인데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다짜고짜 바로 철인 3종 경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화 안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훈련을 하는 거야. 냅다 비디오는 달리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감 있는 편집이 약간 저를 몰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 다음 어떻게 되지? 진짜 운동을 하네? 이게 뭐 그냥 놀명 쉬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한 게 진짜 운동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진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처음에 저는 무쇠소녀단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철인 3종 경기에서의 철이 말 그대로 쇠나 이런 금속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철인이 진짜로 철인이란 뜻이고 맞아요. 아이언맨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지와 어떤 무쇠를 달구듯이 대장간에서 달구는 것처럼 점점 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프로그램 내용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쇠라는 컨셉도 괜찮았고 소녀라는 단어는 저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무쇠의 컨셉을 잡고 이제 적당한 제목을 구상하시는 중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에서 소녀단이라는 이름을 따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가수에 대한 뭐 호불호 하는 별개로 유명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 가수의 이름을 어느 정도 따서 무쇠소녀단이라고 라임을 따온 것도 저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왜냐면 또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왜 소녀야? 라고 물어보는데 전 아마 그 컨셉이지 않을까.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피땀 눈물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 제목을 쓰신 건가?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 유명세와 함께 라임을 따오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철인 3종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름만 알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정말 마이너한 장르인데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체력적으로 엄청난 사람들만 철인 3종을 한대.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어떤 종목이고 뭐 어떤 수준인지를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엄청난 수준의 운동이었고 아마 이걸 통해서 철인 3종에 대한 관심도나 대중적인 인기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만큼 뿌듯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어려움과 대단함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골대녀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풋살하는 여성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아마 철인 3종도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 그럼 사실 더 그 운동에 대해서는 풀이 넓어지는 거니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합숙하면서 밥 해먹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고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한테 막 엄마, 막내 이런 이름 붙이기를 해서 좀 불편하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닐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은 사실 되게 짧게 넘어가고 바로바로 훈련하는 모습 보여줘서 제가 좀 계속 시청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2화에서도 처음에는 아침에 밥 해먹고 뭐 엄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바로 수영하고 바로 롯데타워 그 계단 올라가고 와 진짜. 그리고 저는 1화 마지막에 이제 다짜고짜 5km 달리기 시키고 끝난 다음에 코치님이 정확하게 문장이 기억나지 않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끝난 다음에 그 네 분을 보면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웃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제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운동이 하기 싫어도 끝나면 다 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한 것 같아서 그게 또 계속 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 밥 해먹고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다짜고짜 맨날 운동하고 왜냐면 진짜 해야 되거든. 그런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런 다른 예능에서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모습 없이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자극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뭐 놀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진지하게 여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맞아. 오히려 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연진들이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 지점이잖아요. 설렁설렁하거나 약간 좀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한 모습들이 있으면 인기를 끌기가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인 건데 네 분의 출연진이 다 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해내기 위해서.
그 자체로 되게 감동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시는 네 분의 출연진이 전부 다 운동을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나왔지만 사실 철인 3종에 도전하기에는 약간씩 어려운 거?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서연 씨는 근력이 좋지만 물공포증이 있고, 뭐 유희 씨는 수영선수 출신이고 지구력이 되게 좋지만 자전거를 무서워해서 못하고, 설이나 씨는 전반적으로 잘하시는데 달리기에 약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설이나 씨는 다 너무 잘하는데 약간 정도 없이 끝까지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많은 느낌? 나는 반대로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양하게 하신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빨리빨리 바꿔서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같이 오래 뭔가를 지구력 있게 해야 하는 거를 잘 못하시고 예를 들어 주짓수 30분 하고 다시 테니스 30분 하러 가시는 느낌의 운동인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설이나 씨가 되게 다양한 걸 여러 가지 많이 접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를 끈질기게 하는 걸 약간 지겨워하고 풋살도 하고 주짓수도 하고 무에타이도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의 사람인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오래 달리기 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봤을 때 설이나 씨는 계속 부상이 제일 많았던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근데 막 철이나라는 별명도 붙고 하다 보면 모든 걸 잘하는데 약간 평균 이상으로 다 우수한 사람인데 계속 부상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나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 못하겠다고 멈춰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라서 계속 부상을 입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끈기 있게 못하는 것이 단점으로 나온 분은 박주현 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4명 중에서 가장 특출난 게 없고 사이클을 제일 잘 타시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끝까지 해내본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들 근데 보니까 진서연 씨나 유희 씨나 설이나 씨는 다 강점이 있는데 본인만 강점이 없고 지구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겨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사실 점점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걸, 진짜 아예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과정이 진짜 완전 성장기여서 누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은 언제 봐도 사실 되게 놀랍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울컥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남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울컥하는 지점들이 생기는구나.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가 유희 씨의 자전거 트라우마랑 진서연 씨의 수영 트라우마인데,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점도 있고 또 그만큼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좋았던 점은 두 분 다 그게 죽음의 위협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유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연습하면 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그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게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정말 트라우마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진짜 별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뭐 모기 잡을 수 있대. 그치만 난 모기가 너무 무서운걸? 다른 사람은 또 뭐 있지? 그런 트라우마 중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맞아.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래.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성장기 때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심지어 그 두 분 다 성인이 되고도 10년 넘게 지난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결국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특히 진서연 씨는 마지막 화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세부 기록을 보면 사실 그건 본인이 물을 두려워해서 수영에서 되게 많이 까먹으신 거고, 자전거와 달리기 기록만 보면 사실은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좋은 기록인 거예요. 그래야 그걸 커버업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리고 유희 씨도 결국 자전거를 끝까지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이제 본 경기 때는 자전거 타다가 울먹여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울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잘하고 싶고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다 혹은 뭐라 그럴 때 정말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나 있는 거고, 심지어 유희 씨는 그 다음에 곧바로 위기가 와요. 근데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고 완주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꽉 찬, 라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꽉 찬 성장서사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되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완주하는 내내 다 멤버들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걸 뛰면서 울컥울컥 하는 모습 보여줘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보면서 안 돼, 지금 울면 근손실이다. 다 끝나고
울어야 된다. 그리고 울면 힘이 빠져. 맞아. 울면 안 돼. 달려야 돼. 근데 어쨌든 다들 다 울고 성공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그게 진짜 노력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을 때의 모습이라서 너무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게 맞아. 진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두 분이 심리 상담을 받으셨는지. 맞아. 그러니까 트라우마 관련한 사실 상담이 병행되는 게 좋은데. 맞아요. 받지 않았다면 저는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받는 모습까지 저는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코치들이 붙고 그 외에도 두 분에게 따로 전문가들이 붙어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고 뭐 자전거도 실내 자전거도 타고 실외에서도 타고 그걸 보호자들이 붙어서 타고 수영도 제주 바다에서도 수영을 해보고 수영장에서도 해보고 실내 강습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코치진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겐 그런 게 붙지 않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하나를 또 성공시키기 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작진도 여기에 투입이 됐을 거고 그거를 지원했을 거고 이걸 극복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도와주었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데 그런 점이 시청자들한테 좀 덜 부각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게 봐라 저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이 될까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 붙지 않았다면 사실 그런 것이 병행이 됐어야지 저는 더 이거를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수준에밖에 저는 머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설사 노력하면 된다의 그 노력을 사실 이거는 개인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당사자만 한 게 아니고 정말 환경이 이거는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환경이 붙어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해낸 것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서연 씨가 들어왔을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오셨는데 김동현 씨가 진서연 씨한테 미안하다. 솔직히 의심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진서연 씨가 나도 나 의심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서연 씨나 멤버들이 정말로 스스로를 의심했다면 철인 3종 경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분 다 스스로를 믿고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3초 후에 포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던 거죠. 사실 정말로 의심했다면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저는 그거는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경기 당일에 페이스메이커가 붙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면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철인 3종 경기에 꾸준히 나간 아무튼 전문가였어요. 철인 3종 경기 프로가 붙어주고 경기 당일에도 붙어서 계속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약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일반인이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 코치가 붙어서 맞춤형으로 뭐 재활이면 재활, 뭐 트라우마면 트라우마 관련해서 맞춤형 훈련을 계속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일반인이 따라할 수 없고 경기에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도움이 당연히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걸 저도 약간 제작진이 좀 더 부각시켜줬으면 싶었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그램 특성상 죽을 만큼 노력해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명언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 그런 노력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또 어떤 때는 틀린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 정말로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의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실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을 만큼 하다가 진짜로 죽는 사람이 있고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트라우마를 강제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 중심적인 어떤 표현들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어떤 때에는 당연히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동기가 되겠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그 말이 도움이 되지만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그 말이 맞지.
그래서 80%는 감동적이고 20% 정도 살짝 불편한 약간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이 출연진들이 진짜 죽어라 노력한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취된 것도 맞고 환경이 아무리 도와줬어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 노력이 너무 눈부시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충분한 휴식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설이나 씨는 계속 부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게 철인 경기를 하고 나서 심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기간에 확 어떤 스포트를 내야 되는 경기니까 이게 끝나고 좀 아프지 않았을까 다들? 그래서 너무 값진 경험인데 이 뒤에 충분한 휴식이나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더 좋은 기억으로 서로에게 남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나 씨는 라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상도 잦았고 맞아요. 경기 당일까지 고통이 되게 심했고 주현 씨는 전체적으로 체력이 약했고 특히 그 롯데타워 올라갈 때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감동적이기도 했고 그런 특히 몸으로 뭔가를 해내는 모습에 감동이 오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약간 그건 본능적인 건가 봐. 근데 진짜 감동적이야. 왜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우리가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있잖아요. 저는 모든 것에 극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80% 정도는 맞다.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멋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앞에 초반에는 각자가 훈련하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운동 초보의 성장기를 볼 수 있는 모습도 전 좋았어요. 어쨌든 진서연 씨가 호흡부터 시작하고 유희 씨도 발구르기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타는가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달리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싶거나 지금 막 배우는 사람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사실 방송 전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 전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전에 끝나지 않았고 첫 방송할 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제 말은 마지막 화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맞아. 이미 이제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4명 모두 완주했다는 것도 이제 봤고 기록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철인 3종 경기 선수, 그러니까 프로 선수건 동호회 선수들이건 간에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척 경기가 비 와서 취소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비가 와도 철인 3종 경기는 취소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게 철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취소됐을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방송에서 나왔고 실제로도 없대요. 근데 정말 그때는 위험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엄청 비가 많이 오던 올해 시기가 있긴 했잖아. 맞아. 그때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 취소된 경기 날에 경기도 참가하고 무쇠소녀단도 응원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비가 와도 경기를 해야 진정한 철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달리기인가? 네, 러닝 코스. 러닝 코스를 그 동호회 분들이 뛰셨대요. 그 무쇠소녀단 응원하는 플래카드 아니고 약간 어깨띠, 그러니까 등에 우와. 이렇게 배번표처럼 매시고 하셨던 후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마이너한 스포츠가 TV에 나오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에 있는 사람들, 전문 선수건 동호회 선수건 팬들이건 간에 엄청나게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힘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골 때리는 그녀들도 여성 풋살이라는 혹은 여성 축구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이걸 통해서 그게 대중적 인기를 얻으니까 당연히 그 판에 있는 분들도 뭔가 더 으쓱하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경기 어려움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있어서 되게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부터도 철인 3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감상을 조금 덧붙이면 전 사실 올해가 저한테 운동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못했고 운동을 되게 싫어한다. 나도 운동을 싫어하고 운동도 나를 싫어하고 내 몸도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오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못하던 게 사이클이랑 구기 종목을 못했었어요. 그 사이클도 못했어? 전 자전거를 못 타요.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랬고 구기 종목은 저는 공을 좀 무서워하는 게 되게 심해서 작년까지도 나는 공 운동은 못한다. 피구가 됐든 뭐 축구가 됐든 난 그런 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생존을 위해 조금 운동을 하다가 제가 작년 말부터 오랫동안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기적으로 3개월 이상 한 운동이 제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1년 이상 한 운동이 생겼고 아니 저는 라일라님이 되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운동을 한 게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는 건데 3개월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대 예전에 테니스도 하지 않았었나? 안 했어요. 뭔가 벽에 뭔가 공 치는 뭔가를 했던. 스쿼시를 한 달 했어요. 아, 한 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되게 이것저것 했는데 길게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어떤 지구력이 없는 것처럼 모든 운동을 저는 한 달씩 했거든요. 스쿼시 한 달, 뭐 어떤 거 한 달 이렇게 운동을 접해본 거 많았는데 끝까지 한 적이 거의 없었고 수영을 제가 가장 오래 한 게 8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했다 그만두고 또 한 3개월 했다 그만두고 한 달 했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기간은 엄청 긴데 몇 년 동안 조금씩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제가 1년째 다니고 있는 운동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어떤 운동 크루에 가입을 했거든요. 다양한 운동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나가면서 탁구도 처음 쳐보고 태권도를 갑자기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 도전해볼 수 있는 운동을 되게 이것저것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제가 축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공을 좀 덜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요즘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운동이 좀 재밌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저한테는 운동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게 된 해였는데 그러던 시기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철인 3종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지금 체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왜냐면 저 자전거도 못하고 근데 한 2, 3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으니까 저보다 운동을 잘하시거나 더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되게 프로그램이 주는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년 봄에 제가 자전거를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영향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어떤 흥미랑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만든 방글이 감독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방글이 감독이 누구냐면 KBS에서 원래 있다가 이제 TVN으로 이직한 PD인데 제가 방글이 감독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친하단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감독의 이름을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1박 2일 시즌 4를 방글이 감독이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1박 2일 시즌 3에 봉준영 씨가 성범죄에 가담한 게 드러나면서 하차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출연진이던 차태현 씨랑 김준호 씨랑 담당 PD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해서 그 시즌 3가 긴급하게 날아갔어요. 그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고 시즌 4를 급하게 런칭하기로 했는데 그때 방글이 PD가 시즌 4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업체에 위기가 있을 때 여성을 대표로 앉혀놓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뒤에 여성을 다시 자르고 남성을 대표로 앉힌다. 라는 얘기가 그 시기에 방글이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방글이 PD였고 그래서 제가 방글이 PD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방글이 PD가 시즌4를 연출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TVN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전작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무쇠소녀단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방글이 PD가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싶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1박 2일은 되게 자극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서로 부추기고 갈등을 하게 하고 출연진들끼리 이제 반목하게 하는 단어가 좀 나쁜가?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해 이거는 화합과 연대의 장에 훨씬 좀 더 가깝잖아요. 어쩌면 이게 이 방글이 PD의 적성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로 자기가 몰랐겠지만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반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화합하고 으쌰으쌰하고 평화로운 프로그램이잖아요. 나와의 싸움인 거지 서로 간의 어떤 반목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맞는 PD였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대중들도 이제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프로그램 지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점에서 요즘의 트렌디함에 맞는 프로그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철인 3종 경기가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코스는 스탠다드고 진짜 길게 하는 거는 17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17시간을 어떻게 해 했더니 진짜 철인으로.
사람이 아닌 거지. 그 그렇지. 철이는 사람이 아닌 철인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영을 4km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을 1.5km, 근데 오픈워터, 밖에 있는 야외 바다나 민물에서 1.5km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로드바이크로 40km를 하고 달리기를 달리기를 10km 하는데 그리고 3시간 30분 컷인가? 맞아요. 그런데 이 최대 17시간짜리는 수영을 4km, 사이클을 200km, 달리기를 42.19. 마라톤처럼. 그렇죠. 그 마라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근데 그게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400km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400km를 어떻게 타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철이는 거기에 더해서 마라톤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네요. 그 저는 사실 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가 뭔가 그 계주처럼 고대 그리스로부터 어떤 재단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약간 기원? 있을 줄 알았고 되게 오래된 기원이 있을 줄 알았어. 왜냐면 그걸 놓지 않은 이상 어떤 미친 새끼 갑자기 이거를 시작한 거야. 어떤 사람이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러닝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1972년에 시작됐다는 거야. 아, 대단하다. 미국 내 건강 달리기 운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너무 이것도 사이비같이 시작인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명상하면 깨달음을 네네네. 얻고 약간 이런 것처럼. 기체조 뭐 이런 거. 샌디에이고 변호사 데이비드 페인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맞는 거래요? 10km 달리기와 하프마일 수영으로 된 바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했대. 그래서 바이애슬론, 그러니까 이종 경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누가 한번 그렇게 열어봤는데 내 생일이니까 다 같이 한번 운동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경기가 된 거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를 결합해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이 된 거지. 아,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기원이라고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혀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주는 스스로에게도 주는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에 진짜 노력을 해서 뛰어넘는 순간에 그 쾌감은 잊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아닙니다. 운동을 진짜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운동 안 좋아해요. 전 단 한순간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운동이 너무 싫고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오로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이 정도로 운동하면 사실 그거 좋아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잘하시는 한세님도 나는 잘한다고도 생각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기준. 누구에게 그 이를테면- 기준이 있지? 뭐 평균적인 기준? 이 나이대에 이 정도의 성별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달리기를 할 때도 6분대로 뛰면 잘 뛰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7분대는 평범하다. 뭐 8분대, 9분대는 좀 느리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한세님은 어느 정도 잘하시는 편인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 너무 싫어. 진짜 살기 위해 하는 거야.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운동을 싫어하는 한세님도 운동을 나름 좀 좋아하게 된 저도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니까 다른 분들도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화양 영화 무쇠소녀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야. 저희 올해 마지막 방송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소수정독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방송은 이번 편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팟빵 구독자 400명을 넘었습니다. 달성했어요. 짝짝짝짝짝짝. 그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네 분에게 저희가 다뤘던 책 중 한 권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저희가 인스타, 트위터, 그다음에 팟빵, 포스타입에 공지를 올려둘게요. 유튜브에도 공지 올려두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400명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00분이나 저희의 방송을 즐겁게 듣고 계시다니 정말 이거 나갈 때쯤에 누군가 구독 취소하셔서 399명 이렇게 줄어들어 있으면 안 될 텐데.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그냥 할 거야?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400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비록 올해의 방송은 끝나가지만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DM과 후원 계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NS 계정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올해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할 때까지 저희의 방송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벤트 곧 올라갈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실감이 나지 않는 정한세. 올해가 끝났다는 것이. 예.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